자, 3단원 수열의 대단원 학습평가 12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알려줬고요. 합에 대해서 S1과 S5분의 S10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S4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S1이 A1이기 때문에 A1을 알려준 거고요. 첫 번째 항을 알려준 거고, 그리고 S5분의 S10 각각 식을 이용해서 SN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S5는 R-1분의 3 곱하기 R의 5제곱 빼기 1. 지금 첫째 항이 3인 걸 구했으니까 바로 3으로 대입할게요. S10은 R-1분의 3의 R10제곱 빼기 1. 얘는 약분을 하고 3도 약분을 해주면 R의 5제곱 분의 1 빼기 분의 R의 5제곱 빼기 1 분의 R의 10제곱 빼기 1. 그래서 분자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약분돼서 R의 5제곱 더하기 1만 남고 얘가 마이너스 31이라고 했으니까 R의 5제곱은 마이너스 32, 즉 R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A1 첫 번째 항이 3인 걸 알고 그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R이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S4는 이제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죠.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의 4제곱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지금 A가 3이죠? A가 3입니다. 3분의 3 곱하기 1 빼기 16 3 약분되고 마이너스 15가 나오네요. 답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소수령 문제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으로 넘어갈게요. SN 공식을 알고 푸셔야 돼요. 자, 13번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우고 두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짝수 번째 항을 지웁니다. 또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여섯 번째 시행 후 남은 수열의 제6항을 구하래요. 자, 여섯 번째 시행을 다 해도 되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패턴을 좀 규칙을 찾아야 될 텐데 일단 첫 수열이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1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점점점 이게 첫 번째 수열이에요. 근데 첫 번째 시행을 하면은 이제 시행을 첫 번째 할게요. 첫 번째 시행 1회. 저거는 시행을 하기 전입니다. 시행을 1회 하고 나면 짝수 번째 항이 지워지니까 1, 3, 5, 7, 9, 점점점이 남아요. 1, 3, 5, 7, 9, 11, 13, 15, 점점점이 남아요. 즉 A가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나옵니다. 자, 시행 2회 해볼게요. 시행 2회를 하면 또 짝수항 두 번째, 네 번째가 지워지니까 1, 5, 9, 13, 17, 21, 25, 29, 점점점이 나와요. 이번에는 A가 1이고 D가 4인 등차 수열이 나와요. 두 번 시행했더니. 자, 세 번 시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세 번 시행하면 또 지워지죠. 5, 13, 21이 지워지니까 1, 9, 17, 25, 그 다음 33, 그 다음 41, 49, 이런 애들이 나오겠네요. 이번에도 A는 여전히 1이고요. D가 8이 됐어요. 자, 공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공차가 점점 2배가 되고 있어요. 2배. A는 계속 1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항을 지우진 않거든요. 짝수 번째 항을 지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계속 살아남아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차를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2의 제곱, 2의 세제곱. 4번 시행하면 2의 4제곱이 나올 거예요. 공차가. 그건 해보면 알아요. 9랑 25랑 41이 지워지니까 공차가 16이 됩니다. 16은 2의 4제곱이죠. 즉 시행을 6회 하고 나면 첫째 항은 1이고 A는 1이고 D가 2의 6제곱인 등차 수열이 나온다 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의 6제곱이면은
64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행 6번 다 하면 안 되겠죠? 너무 많고요. 시행을 100번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등차 수열인지 이제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구했으니까. 시행을 n번 하면 a가 1이고 공차가 2의 n제곱인 등차 수열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6번째만 시행하면 되니까 6번째 시행 후 남은 항의 6항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a6은 어떻게 구해요? a 더하기 5d로 구하시면 되죠. a는 1이고요 5 곱하기 2의 6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차가 2의 6제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a6은 1 더하기 2의 6제곱이 아까 내가 64라 그랬죠. 64 곱하기 5 하면 320인가요? 320 1 더하기 320 따라서 답은 321이 되겠습니다. 6번 시행하고 남은 수열을 AN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A6을 구했습니다. 여기 D를 다 똑같이 DD, DD로 썼는데 다 다른 D죠. 뭐 D1, D2, D3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D라고 하기엔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시행을 할수록 첫째 항과 공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6번째 시행을 하면 첫째 항은 1이고 공차는 2의 6제곱인 등차 수열이 되기 때문에 6번째 항을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개짜리긴 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4번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문제도 좀 어려워 보이네요. 코사인이 나왔고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기납적 정의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1은 0이고 A2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제곱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죠. 얘는 0 더하기 0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뭐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0 빼기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에요. A2. A3 구해볼게요. A2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이번에 제곱 나오고요. 코사인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A2는 0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A1은 0, A2 0, A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A4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는 A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코사인 2분의 3파이고요. 얘는 A3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빼기 자 코사인 2분의 3파이가 0이거든요. 여러분 2분의 코사인 0은 1, 2분의 파이 0, 파이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이 0 그리고 2파이 때 다시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0이 나와서 마이너스 1입니다. A4는 마이너스 1이고요. 칸이 여기 밑에 할까요 그냥? A5 A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곱하기 코사인 2파이 나오죠? 코사인 2파이는 이제 몇이에요? 1 나오죠. 1. 근데 A4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0이 나옵니다. 그쵸? A5는 0. 자, 뭔가 패턴이 눈에 이제 보여야 되는데 A6는 A5 더하기 마이너스 1의 5제곱 곱하기 코사인 2분의 5파이. 자, 여기가 이제 홀수가 되면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홀수가 되면 여긴 0이에요. 홀수가 되면 여긴 0. 짝수가 되면 그러니까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이 짝수면 n은 홀수니까 여기가 0이 돼서 0이 되고 그 전항이 그대로 나오겠죠. 얘는 A5가 0이었으니까 그대로 0. 그럼 이제 A7은 뒤에가 살아남죠. 뒤에가 살아남는데 이제 A7은 A6 더하기 마이너스 1의 6제곱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코사인 3파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A7은 마이너스 1이고 A8은 또 어떻게 되냐? A8은 뒤에가 A7 더하기 마이너스 1의 7제곱인데 여기가 어차피 코사인 2분의 7파이 나오고 여기가 0이 나오거든요. 0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께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A8 그 전 거 그대로 나오고 그럼 A9는 또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1이 돼서 0이 나와요. A10도 0이 나오고 A11에 마이너스 1 A12에 마이너스 1 이게 계속 반복되는 수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된다는 거를 판단을 할 때 물론 한 8개까지 내가 대입을 해서 반복된다는 거를 눈치챌 수도 있는데 이제 코사인 2분의 n파이잖아요. 얘는 n이 홀수면 0이에요. 0이고 n이 짝수면 뿔마 1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플러스 1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 거기다가 얘는 n이 짝수면 1이고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죠. 이 패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코사인 2분의 n파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이게 반복된다는 걸 체킹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지우고 밑에 마저 문제를 풀게요. 내가 8까지는 대입을 해봤어요. 여러분 대입하면서 그 규칙을 좀 찾으시면 돼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25까지 AK는 이제 4개씩은 반복이 되니까 0 더하기 0 빼기 1 빼기 1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K는 1부터 24까지 AK 더하기 A25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4번씩 반복돼요. 0 더하기 0 빼기 1 빼기 1이 총 6번 반복되죠. 4 곱하기 6에 24 돼서 마지막으로 A25는 그 다음 5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어서 마이너스 12가 답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12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대입을 해가면서 대입을 할 때 코사인 2분의 n파이의 값이 n이 홀수면 0이 나오고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왔다 갔다 나오면서 결국에 A1, A2, A3, A4는 00 AN은 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차례로 반복된다는 걸 눈치챈 후에 24번째 항까지는 그걸 곱하기 6 해주시면 되고 A25는 0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규칙 찾기가 어려운데 규칙만 찾으면은 뭐 당연히 쉬운 문제고요. 다음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나왔네요.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또 방법의 수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방법의 수 문제 하나 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방법의 수는 이제 그 앞에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잖아요. 근데 얘를 an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n명을 두 조로 나눈다고 먼저 생각을 해요. n명을 두 조로 나눠요. 나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an이에요. 가지수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명이 남죠. 남은 한 명이 두 조 중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남은 한 명이 두 조 중 한 군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왜냐면은 1조랑 2조가 있다고 하면 두 조로 나눴기 때문에 뭐 A조랑 B조라 그럴까요? A조랑 B조가 있으면 n명을 A조, B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AN가지고요. 그게 AN의 정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 n 플러스 1명이니까 한 명이 남았어요. 이 한 명이 두 조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 주셔야죠. 이 AN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잘못 생각하면 AN 플러스 1은 이 AN이네? n명 먼저 두 조로 나누고 나머지 한 명을
A조에 넣는 경우 하나, B조에 넣는 경우 하나 해서 2 곱하기 A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간과한 가지수가 하나 있어요. 간과한 가지수가 n명을 한 조로 몰빵하는 경우를 여기서 세질 않아요. 한 조로 몰빵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두 조로 나눈다는 경우의 수가,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두 조를 몇 명으로 나누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n명이 있으면 한 명 n-1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 10명이 있으면 한 명 9명, 2명 8명, 3명 7명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1명이 있으면 n명을 두 조로 나눈 다음에 남은 한 명을 한 군데씩 넣는 경우의 수가 2an이 나오고요. 거기서 세지 못한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n명을 두 조로 안 나누고 n명을 한 조에 몰빵한 경우예요. n명을 한 조에 몰빵하면 나머지 한 조에는 무조건 남은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남은 한 명은 무조건 다른 조로 편성이 돼야겠죠. 이 경우가 몇 개예요? 이 경우가 한 가지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는 위에서는 2 곱하기 an 가지, 여기서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an이 아니고 2an 더하기 1이 나옵니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을 하는 식입니다. 왜냐면은 시작이 n 이상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한 명을 두 조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두 명부터 나눌 수 있으니까 A2부터 이거는 결국에는 시작을 하는 거네요. A1은 없고, 어쨌든 AN은 2AN 더하기 1인데 이거 구하는 거 쉽지만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전에도 비슷한 걸 했었으니까 그거랑 연관 지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방법의 수를 생각할 때 그 전 방법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게요. 2번 문제는 이제 1번 문제 구한 걸로 구하시면 돼요. 7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이제 7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 그냥 세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A2가 1인 걸 알죠? 2명을 두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2명, 한 명 한 명씩 나누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A3는 2A2 더하기 1이니까 세 가지가 나오고, A4는 2A3 더하기 1이니까 7가지가 나오고, A5는 2A4 더하기 1이니까 15가지가 나오고, A6는 31가지가 나오고, A7은 6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63, 방법의 수는 6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관계식으로 A2가 1이니까 A3, A4, A5, A6 구하기가 쉬워요. 2배에 1만 더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A7까지 구하면 A7 7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63가지가 나오겠습니다. 1번 문제 풀면 2번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거였고요. 마지막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또 증명을 하는 문제고요. 뭐 수학적 기납법 사실 물론 많이도 어려워하지만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내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옆에 다 지울게요. 내가 지우는 것들은 그 앞에서 멈춤해 놓고 다 필기하시면 되죠. 자, 수학적 기납법은 이거예요.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요. 성립함을 증명해요. 이게 항상 패턴입니다. 똑같아요. 항상 빈칸 채우기도 이 패턴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이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가정을 했을 때 이 가정을 이용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왜 끝이 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왜 끝이 나냐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니까 1일 때 성립해. 근데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면 1일 때 성립하니까 2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럼 또 3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거야. 또 4일 때도 성립을 하는 거고, 그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을 한다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연역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패턴, 이 규칙, 이 흐름,
이거를 알고 계시면 수학적 계산법은 잘할 수 있어요. 빈칸 채우기도 더 쉬워요. 빈칸 채우기는. 근데 또 이렇게 증명하라고 나오면은 이 증명이 크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웬만하면. 물론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냥 패턴대로 자연스럽게 가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겠습니다. n이 1이면 이제 얘만이죠. 얘만 1 곱하기 2분의 1은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나옵니다. 즉 성립합니다. 성립함을 보였어요. 여러분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수학적 계산법 이용할 때 거의 다 쉬워요. 그래서 쉽게 할 수가 있고, 참고로 이거는 시그마 이용하면 이 공식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분수 이용하면은 이 공식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는 부분분수로 증명하면 안 되고 수학적 계산법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수학적 계산법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이거는 보이는 게 아니고 성립한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얘는 그냥 써먹으면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조건이 됩니다. 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 식은 그냥 써 먹으시면 되는 식. 이 식은 그냥 여기서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보여야 되는 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여야 되는지 먼저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 여기가 이거는 k일 때고 k 플러스 1일 때는 여기가 하나 더 더해지죠. 이렇게 여기까지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번에 여기서도 k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니까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바로 이 식을 증명하면,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면 문제가 끝나요.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이 어렵지 않은 게 결과로 우리가 뭐를 이끌어내야 되는지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식을 조작만 해주면 돼요. 그 결과가 나오도록. 그래서 보통은 좌변이 조작하기가 쉽거든요. 좌변에 지금 얘만 추가로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좌변에 얘만 추가로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더해줄 거예요. 여기에다 얘를 더한다. 얘를 그냥 더해요. 그러면 우변에도 더해야 두 개가 원래 같았잖아요. 얘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사실이에요. 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 나와요. 얘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한 거기 때문에 성립을 합니다. 얘를 더한 거예요. 얘를 더한 거. 그래서 성립을 하고, 이제 좌변은 얘랑 똑같아졌죠? 그럼 우변을 얘를 계산을 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통분할게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통분하고 앞에가 k 곱하기 k 플러스 2 되고 뒤에는 그냥 1이죠. 자, 그러면은 얘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됩니다. 벌써부터 다 됐죠, 이미.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 나와요. 따라서 얘 약분하면 얘는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즉 우변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왔어요. 증명이 끝난 거예요. 증명이 왜 끝났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는 내가 뭘 보여야 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처음에 쓴 거고, 즉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증명이 지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끝났는지도 알아야 돼요.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1. 여기까지 더한 게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임을 우리가 보였어요. 뭘 이용해서? 이 가정을 이용해서.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 주어진 등식이 뭔데요? 얘예요, 얘.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한 게 얘예요. 저기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정확하게 이 식이 나옵니다. 우린 이걸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뭘 이용해서?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므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증명은 아까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무리만 하는 거예요. 대해 주어진 등식은 성립한다. 마무리만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은 성립합니다.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증명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였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주어진 등식은 성립을 합니다. 수학적 귀납법 증명은 얘만, 이 패턴만, 흐름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예. 어려운 거 있으면 또 따로 질문하시고. 대단한 학습평가 문제 풀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